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활용,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OOP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프로그래밍 배우는 걸 약간 외국어 배우는 거에 비유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요? 네네. 수학처럼 한 번 딱 깨달으면 끝! 이게 아니라 뭐랄까 농구공 던지듯이 계속 연습하고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말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꾸준히 반복하는 거. 맞아요. 그냥 계속 부딪혀보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OOP라는 개념이 단순 코딩 기술을 넘어서요. 복잡한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생각하는 방식? 아, 사고의 도구로서의 OOP? 네, 그런 사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정보를 캡슐화한다는 개념인데요. 캡슐화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 함수라고 하죠. 이걸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사람이라는 어떤 설계도,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클래스. 이 클래스가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실제 김철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객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김철수 객체 안에는 키, 몸무게 같은 정보, 데이터죠. 그리고 걷다, 먹다 같은 행동, 이건 함수고요. 이걸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럼 그 유명한 붕어빵 틀하고 붕어빵 비유가 여기서 딱 맞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 붕어빵이 객체인 거죠. 틀 하나로 붕어빵 여러 개 찍어내듯이 클래스 하나로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이요? 아, 물려받는 거. 네, 부모 특징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처럼 상위 클래스의 속성, 그러니까 데이터랑 함수를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소리내기라는 기능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개 클래스나 고양이 클래스는 이 소리내기 기능을 그냥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오, 편하겠네요. 그렇죠. 코드를 재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이걸로 되게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강의 자료에 나온 라이노, 지오메트리 구조처럼요. 아, 네, 그거 봤어요. 오브젝트 밑에 지오메트리 베이스, 그 밑에 커브, 또 그 밑에 넙스 커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면 복잡한 시스템, 예를 들어 게닝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데이터 같은 거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 확실히 그냥 쭉 순서대로 명령만 내리는 절차 지향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다르죠. 단순히 순서대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관련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죠. 그럼 아까 라이노의 시처럼 상속을 받으면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가 동물 클래스의 소리내기를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개는 멍멍 울고 고양이는 야옹 우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하위 클래스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자기한테 맞게 재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버라이딩, 덮어 쓴다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동물의 소리내기는 그냥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고 개는 그걸 멍멍으로, 고양이는 야옹으로 구체화하는 거죠. 와, 되게 유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재사용도 하면서 각 객체의 특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형변환, 캐스팅 얘기도 나왔었죠. 네, 캐스팅.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여러 종류의 커브가 있다고 해봐요. 직선, 폴리라인, 넙스 커브. 종류는 다 다르지만 전부 커브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발자는 얘는 직선이니까 길이를 이렇게 재고 쟤는 넙스니까 저렇게 재고 이렇게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커브들의 길이를 구해줘 라고 한 번에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럼 훨씬 코드가 간결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개별 타입을 몰라도 상위 타입인 커브로 묶어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이게 형변환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절차 지향에 익숙하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객체 단위로 묶어서 생각하는 게 아주 간단한 작업에서는 오히려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 않나요? 뭐하러 굳이 클래스 만들고 객체 만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하면 끝나는 작업은 절차적인 게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그럼 이 OOP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강력한가요? 주로 다뤄야 할 요소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관리해야 할 데이터 종류나 양이 많아질 때,
그때 정말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 복잡할 때. 네. 강의에서 예로 든 개인 환경 시뮬레이션 같은 거요. 수많은 객체들, 뭐 나무, 동물, 건물 이런 애들이 각자 자기 속성 가지고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는 OOP가 아주 효과적이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디자인 파라미터나 부품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또 나중에 수정하거나 확장하기도 쉽고요. 뭐랄까? 복잡성을 길들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복잡성을 길들이는 도구. 멋진 표현인데요. 결국 OOP라는 게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하나의 언어 혹은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것들끼리 어떻게 관계 맺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특히 디자인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탐색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관심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이 클래스, 즉 설계도 개념과 객체, 즉 실체라는 개념으로 한번 분해하고 재구성해보면 어떨까요?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요. 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네, 이 세상을 좀 구조화해서 바라보는 방식을 여러분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